4.15 총선 이제 내일입니다. 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총선편, 오늘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치부 김주영 기자와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 여의도 지형은 물론이고 2년 뒤에 치러질 대선 레이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힘 있는 집권 여당을 강조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 견제,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여야 모두 막바지 선거운동에 바쁜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아침 7시 반에 저희 뒤로 보이는 국회 본관에서 이해찬, 이낙연, 이인영 등 대표급 모두 모여서 선대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요. 코로나 피해 커지는데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우리가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통합당을 겨냥해서 막말 정치를 끝내야 한다라고 공격도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 목적을 위해 테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해찬 대표는 테러는 과거 전두환, 박정희 때나 하던 짓인데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국민 지지를 못 받는 거다라고 일침을 가했고요. 최근 잇따랐던 차명진, 김대호 후보 등의 막말도 거론하면서 통합당은 능력도 염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했군요.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는 투톱이죠. 김종인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잇따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현 정권이 경제, 코로나, 교육 등 각종 정책에 있어서 실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정권의 견제 세력이 필요한 만큼 통합당에 표를 달라라고 강조를 했고요.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쫓겨날 것이고 결국 조국 부부가 미소를 지으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은 자신의 당의 후보가 여성 비하 막말 발언을 했지만 이를 감싸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심시간에 이낙연 캠프에서 사진 한 장을 제공을 했어요. 재밌는 사진이죠. 종로 유세를 하다가 트럭에서 마주쳐서 서로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 보이시죠? 이럴 때는 또 세상 반갑습니다. 네, 서로 거친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참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이런 엊그제 저녁 시장 유세 때 한번 만났고 오늘 저 만남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정말 그냥 인사만 하고 스쳤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당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또 1번과 2번 위성정당을 찍는 것은 정치적 사표가 된다. 호남이 민주당에 몰빵하는 건 자살행위다. 또 찬밥 신세가 될 거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본인들을 찍어달라고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대 국회 이번 선거의 상징은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역구 경쟁력이 있는 창원 성산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이자 진보 정치의 1번지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여영국 후보의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잠시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주 전쯤이죠. 전남 여수에서 출발한 국토 대종주. 30분 전쯤에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조금 뒤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을 한다고 하고요. 그곳까지 달리기를 한 뒤에 국토 대종주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더 빨리 예상보다 도착할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의 소회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국난 극복, 통합당은 정권 견제론을 앞세운 건데요. 지금 판세 여당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과반을 넘어서 법여권 180석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신감이 굉장히 차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 자신감이 자신감을 넘어선 오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 수도권 121석 가운데 50석은 우세하고 나머지 70석은 박빙이다 이러면서 경계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에 과신은 금물이다. 교만한 건 독이자 패망의 지름길이다 하면서 입단속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겸손하자 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통합당은 반대로 읍소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황교안 대표의 절 유세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의 유권자들에게 신발까지 벗어가면서 절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절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판세가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 엄살론, 통합당에서는 엄살론이란 말이 좀 유행을 하는데요. 뭐 들어보셨나요 혹시? 엄살 피우는 거 그 정도로 어렵나? 엄살 피우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맞습니다. 얘기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어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네. 단순히 엄살이 아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판세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견제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결국 선거 막판에 통합당 측에서 이어졌던 막말 논란들 네, 또 이것이 악재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수도권, 중도층 또 젊은 층에게 표심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 네. 때문에 당초 130석 내외까지 예상했던 부분에서 네. 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네. 뭐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겸손하게 말을 하든 읍소든 어쨌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내 일당을 가를 승부처 비례대표 뽑는 정당 투표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에 네. 새로 도입된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인데 저희가 주요 장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주요 장면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네. 이 비례대표 정당이 들어온 것이죠. 지금 네.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미래한국당이 네.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네, 있는데요. 처음 당이 만들어졌을 때 네. 상당식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당시 한선교 대표,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 대표고 그 옆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네. 또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자매정당 네. 혹은 형제정당이라고 부르면서 네. 서로 양당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네, 이후에 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 의원 꺼주기다 뭐 이런 네. 비판도 좀 나왔어요. 네, 지금 뭐 이종명 의원, 조훈현 의원 등등이 다 적을 옮긴 거죠. 네, 저쪽 맞습니다. 당으로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네, 현재는 의원들을 20명의 의원들까지 확보를 해서 네, 원내 교섭단체까지 네. 구성을 하고 있는 원내 상황입니다. 사당이 됐습니다. 네, 어느새. 엄청 많은 의원들이 모여든 네. 상황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범죄 행위다, 참 나쁜 정치다,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자를 이런 꼼수에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욕을 했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내 일당이 혹시 네. 내줄 수 있는 것을 막을 이유는 좀 없어서 본인들도 더불어시민당 출범식을 열고 네. 열린민주당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도 만들어졌고요. 더불어시민당 출범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출범 과정에서도 사실은 잡음이 이어졌죠. 네. 어느 소수 당과 정당을 함께 할 포함시킬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뭐 민생당에서는 이 비례정당에 참여를 참여하느냐.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당내에서 당직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본인들 말로는 어찌됐건 우리는 한국당, 그러니까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 네. 그것은 위성정당이고 네. 우리는 연합정당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것에 우리는 비례대표를 후순위에 단 네, 7명만 맞습니다. 배치를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고 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판단은 네. 유권자의 몫이겠죠. 맞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잡음과 비판 속에서도 네. 양당 출범을 했고요. 이후 최근에도 네. 이제 서로 표를 달라며 유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네. 두 번째 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두 번째 열차에 다들 표를 달라. 네. 그런데 말고. 어려워요. 뭐 이거를 홍보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맞습니다. 출마하는 사람은 홍보해도 안 되고 네. 안 출마하는 사람은 해도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네. 이거는 실험적인 선거법이고 기형적인 선거법이고 단 한 번밖에 한 번 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직접 지도부가 저한테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좀 기형적인 선거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원내 일당을 가를 승부처라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조금 국민이 불행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거대 양당, 네. 뭐 모정당이든 비례정당이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양당의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면서 네, 양당의 결집세 역시 뚜렷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 때문인지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진행되었던 사전 투표도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는데요. 역대 최고치인 26.69%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네, 벌써 4명 중에 1명 이상은 네. 다 찍었어요. 맞습니다. 1174만 2677명이 벌써 투표를 했습니다. 김 기자도 하셨죠? 네, 저도 이미 왜 하셨죠? 사전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네. 저는 빨리 좀 제가 원하는 후보들을 찍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미리 하셨군요. 진행을 했고요. 이게 사전 투표가 정착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내일 총선 때 혹시 사람들 많이 몰려서 코로나에 좀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분산 투표의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투표율이 좀 높으니까 네.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전문가들이 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이죠. 여야 모두 내가 유리하다, 네. 우리 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뭐
뭐 선거에 닥치면 모든 요소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야 뭐 모든 그렇죠. 당의 마음이고요. 뭐 자기 세뇌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여당인 민주당의 상황을 먼저 보면 힘 있는 여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한 전남, 전북, 세종 등이 지지율이 상당 사전 거의 투표율이 30%가 다 그렇죠. 넘었습니다.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 때문에 여권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를 한 것이다. 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통합당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은 정권에 대한 심판론, 민심이 분노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통합당 관계자는 사전 투표소마다 네. 통합당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무척 좋았다는 보고가 많았다. 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투표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참여가 높아진 건 확실히 네.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정당들 또 후보들 또 저희 이 선거 일하는 사람들 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졸이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원래 맞습니다. 오후 6시에 딱 방송사별 출구조사 나오면 판세가 얼추 나왔는데 이번엔 좀 힘들죠. 네, 출구조사만으로 100% 결과를 예상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 초박빙 지역들은 더욱 그런데요. 네. 20대 총선 결과를 보아도 이를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당시 부평갑 지역에 출마했던 정유섭 당시 새누리당 후보 네. 23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아주 근소한 차이죠. 근소했죠. 또 3% 미만의 득표율 차이로 희비가 갈렸던 곳도 37곳, 1% 미만 1000여 표 정도 차이로 나는 네. 곳도 10곳이 넘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내일 진행되는 투표 결과, 사실은 타전 투표 결과가 본 투표 결과 이후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까지 그 이후에가 나와야지만 네. 결과를 결정이 예상할 되니까 수 있을 것 당선증은 뭐 같습니다. 모레 오후 늦게나 네.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됐건 내일이면 투표 날이고 모레 동이 틀 때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 유세 상황 또 총선 판세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